서울 도심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태강그룹 회장실. 넓은 창문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태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강태준은 탄탄한 체격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숫자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는 언제나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태준의 날카로운 질문과 냉철한 판단은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군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강태준의 한마디에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강태준은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경영 스타일은 냉정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 그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책상 위 액자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 기타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던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트로트 가수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가업을 이어받게 되면서 음악은 그저 꿈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액자를 손으로 쓸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순간들. 그때만큼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기훈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있을 칠순 잔치에 꼭 참석해달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나기훈은 그의 대학 시절 음악 동아리 선배이자 지금은 트로트계의 전설적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랜 친구였어요. 음악의 길을 포기한 후에도 두 사람은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태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차림으로 나기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을 찾았습니다. 음악계 인사들과 오랜 친구들이 모인 자리였죠. 강태준은 분주한 회사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태준아, 왔구나? 너무 반갑다. 나기훈은 환한 미소로 강태준을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었어요. 나기훈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기훈 형.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군. 회사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태준아, 너 표정이 왜 그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기훈의 말에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 앞에서는 사업가의 가면을 벗을 수 있었어요. 그저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졌을 뿐이야.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 건지. 두 사람의 대화는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옛 추억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죠. 대학 시절 함께 노래하던 기억, 강태준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를 나기훈에게 들려주던 순간, 음악의 꿈을 포기하고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던 날까지.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기훈은 즉석에서 작은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음악계 친구들이 차례로 나와 축하 공연을 선보였어요. 강태준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대학 시절 내가 가장 기대했던 후배이자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가가 된 강태준 회장님. 무대에 올라와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까? 나기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어요. 강태준은 당황했지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강태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자 강태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성지고 묵직한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감성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강태준은 노래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정막에 빠졌다가 곧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니. 완전 프로 수준인데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도 될 것 같아요. 객석에서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강태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의 가슴은 오랜만에 느끼는 흥분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강태준의 귓가에 여전히 객석의 환호성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나기훈의 어깨를 살짝 치며 웃었어요. 나기훈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의 공연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태준아, 너 목소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고 묵직해졌어. 강태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무대의 짜릿함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강태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자신을 음반사 프로듀서 김동석이라고 소개했어요. 강태준 회장님,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왔다가 회장님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대로 무대에 세워도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과찬이십니다. 오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일해왔고 진짜 보석 같은 목소리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요즘 트로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과 깊이가 있어요. 한번 정식으로 앨범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동석의 진지한 제안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기훈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아, 동석이 말이 맞아. 너의 목소리는 특별해. 항상 그랬고. 네가 사업을 위해 음악을 포기했을 때 나는 정말 안타까웠단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한 곡을 부른 것뿐인데 이런 반응을 받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태강그룹의 회장입니다. 가수 데뷔는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김동석은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강태준은 오랜만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고요한 저택이 그를 맞이했지만 왠지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침실로 향하는 대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음악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피아노와 벽에 걸린 기타, 그리고 젊은 시절 모아두었던 음반들. 강태준은 천천히 기타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현을 튕기자 오래된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침대에 누워서도 강태준의 머릿속에는 오늘의 무대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객석의 반응, 김동석의 제안,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느꼈던 그 짜릿한 감정.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쳤나? 강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 갑자기 트로트 가수를 꿈꾼다니 정신이 나간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네 꿈을 이룰 거야?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강그룹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더욱 키워낸 이 회사는 그의 자부심이자 책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비서가 건넨 일정표를 보며 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없는 미팅과 결정의 연속,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점심시간, 강태준은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김동석의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는 전화를 걸었어요. 김 프로듀서님, 강태준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통화 후 강태준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길을 가도 될까? 모두가 그를 비웃지는 않을까? 오후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조금 멍한 상태였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작곡하던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순간 당황한 강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이사들의 의아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성공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결심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 보기로. 그날 저녁 강태준은 김동석을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로듀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비밀리에 녹음 작업을 시작하고 준비가 된 후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본질인 한과 정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가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김동석의 열정적인 설명에 강태준은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첫 녹음 일정까지 잡았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아직 가족이나 회사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태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이 그를 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첫 무대를 앞둔 신인 가수처럼. 저택에 도착한 강태준은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와인 잔을 들어 별들에게 건배를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나의 두 번째 청춘을 위하여. 그날 밤 강태준은 오랜만에 작곡 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곧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멜로디와 가사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냈죠. 내 마지막 청춘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한 남자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두려움을 담은 곡이었어요. 강태준은 노래를 완성하고 처음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었죠. 아침이 밝아오고 강태준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녹음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음악 활동. 그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녹음실에 도착하자 김동석과 나기훈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나기훈은 강태준의 데뷔곡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태준아, 긴장하지 마.
그냥 우리가 대학 시절 하던 것처럼 편하게 노래해. 나기훈의 따뜻한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녹음 부스로 들어가 헤드폰을 착용했어요. 시작 신호가 울리고 강태준은 눈을 감고 자신이 쓴 내 마지막 청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진 줄 알았던 내 마음 깊은 곳의 꿈이 다시 깨어나 노래하네. 이것이 내 마지막 청춘. 처음에는 약간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강태준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부스에서 나온 그는 김동석과 나기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박입니다, 회장님. 처음 녹음치고는 너무 완벽해요. 김동석의 열정적인 반응에 강태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나기훈도 감동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네 목소리는 특별해.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야. 첫 녹음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소박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음악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강태준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과는 달리 생기가 넘쳤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이었는데. 감정이 북받친 강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기훈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늦은 건 없어. 네가 용기를 내서 기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태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 강민우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32살의 강민우는 현재 태강그룹의 부사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해외 투자권 논의가 있었는데 안 오셨더군요. 비서에게 물었더니 개인 약속이 있으셨다고요.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강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회사 일이라고 항상 모든 것을 우선시할 수는 없지. 민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하세요. 중요한 미팅에서 집중을 못하시고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걱정할 것 없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강태준의 단호한 어조에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후 강태준은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특히 아들 민우는 항상 회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해 밀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이 회사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완벽한 회장으로, 밤에는 열정적인 가수 지망생으로 살아가는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녹음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매일 밤 목소리 관리에 신경 쓰고 틈틈이 연습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가창 기술도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김동석은 그의 발전 속도에 놀라워했죠. 회장님, 정말 타고나셨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하시다니. 녹음이 끝나갈 무렵 김동석은 강태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곡도 완성되어 가는데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작은 무대에서 라이브를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가명으로요. 강태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가수가 되려면 무대 경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강산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본명 강태준의 첫 글자와 산을 합친 이름이었죠. 첫 무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김동석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비밀 유지가 가능했어요. 강태준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과 모자, 안경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다음은 신인 가수 강산 씨의 무대입니다. 내 마지막 청춘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MC의 소개와 함께
강태준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30여 명의 관객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가 태강그룹의 회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음악이 시작되고 강태준은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카페 주인은 즉석에서 다음 주 공연도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흥분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회사에서의 성공과는 다른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불편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우와 비서실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가 오늘 공연한 영상이 담긴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태강그룹 회장이 가명으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앉아라. 설명해 줄게. 강태준은 차분하게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 나기훈의 생일 잔치에서 다시 깨어난 열정, 그리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위한 그동안의 준비 과정까지.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민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태강그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나이 들어 정신이 이상해져서 트로트 가수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로 우리 가문과 회사가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이 어리석은 생각을 접으세요. 강태준은 아들의 차가운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뒤섞였어요. 내 인생이다. 50년 넘게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아왔어.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차례야. 강태준의 단호한 선언에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다른 임원들도 어색한 기운 속에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더욱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그날 밤 강태준은 나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기훈 형,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어. 가족들과 회사 임원들 모두 반대하고 있어. 나기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태준아, 너의 선택을 후회하지 마. 인생은 짧아.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야. 난 항상 네 편이야. 강태준은 친구의 위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쫓아갈 것이라고. 비록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그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오전 중으로 임원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강태준의 발표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회장의 농담이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회장님, 농담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진지합니다. 물론 태강그룹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온전히 제 결정이죠. 마케팅 이사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회장님,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 보셨습니까? 강태준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음악 활동이 회사 경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히려 태강그룹의 이미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정성 있는 도전을 하는 기업 문화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우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민우만 남아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요? 강태준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우야, 내 나이 때 나는 이미 꿈을 포기하고 책임만을 짊어지고 살았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 싶구나. 그건 단순한 변명입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우의 날카로운 말에 강태준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결정으로 가족과 회사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김동석과 나기훈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비밀리에 활동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데뷔곡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음반 발매 전에 실력을 더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대 매너나 표현력 같은 부분도요. 나기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아, 넌 타고난 목소리를 가졌지만 가수로서 갖춰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어. 집중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할 거야. 강태준은 두 사람의 조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태준의 본격적인 가수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성 연습을 했고 회사 일이 끝난 후에는 전문 보컬 트레이너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주말에는 안무 수업까지 받으며 체력을 키웠습니다. 트레이닝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평소 경영자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그였지만 가수 트레이닝의 체력 소모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목이 쉬고 온몸이 아프고 때로는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체력으로는 무대에 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이어트와 체력 단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오랜만에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몇 달 만에 그의 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강태준은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다니요. 보컬 트레이너의 칭찬에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강태준의 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일부 주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우와의 관계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사회에서 몇몇 이사들이 회장님의 역할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우의 경고에 강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회사와 가수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어요. 걱정 마라. 이사회를 소집해 직접 설명하겠다. 내 음악 활동이 회사 경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겠어. 강태준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음악 활동은 사생활의 일부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필요하다면 일부 권한을 민우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태준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의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그의 음악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강태준은 작은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정말 가수로서 평가받고 싶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강태준이 밝힌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음악으로만 소통하고자 했어요. 녹음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데뷔곡 내 마지막 청춘을 포함해 총 5곡이 담긴 미니 앨범을 준비했어요. 모든 곡의 작사에 참여한 강태준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가사에 담았습니다. 포기했던 꿈, 책임감의 무게, 그리고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까지. 앨범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김동석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하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의 황제에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국 방송이라 회장님의 진심과 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강태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국 방송이라니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이라 젊은 참가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거겠군요. 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독특한 음색과 스토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기훈도 그의 참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태준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네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왔어. 깊은 고민 끝에 강태준은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전국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가수 강태준으로 활동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민우를 불러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방송에 나간다고요? 아버지,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우야, 이해해주기 바란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진정한 내 꿈을 쫓아본 적이 없었어. 이번만큼은 내 선택대로 살고 싶구나.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주들은요? 아버지가 일구신 모든 것이.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 그리고 넌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언젠가는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테고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잘할 거야.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프로그램 출연 준비로 강태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에 매진했어요. 발성, 표현력, 무대 매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의지와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고 나이에 맞지 않는 체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태준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감동이야. 나기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항상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방송 출연을 일주일 앞두고 불행하게도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주요 경제신문에 태강그룹 강태준 회장, 트로트 가수로 변신? 한심한 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는 그의 도전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기사가 나오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방송 출연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원들의 요청이 빗발쳤고 일부 주주들은 공식적인 항해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거래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강태준은 음악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완성된 데뷔곡의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강태준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며 기자들의 문의에 답변하느라 분주했고 법무팀은 발표문의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직 생각을 바꾸실 시간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은 처음인 것 같군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네, 회장님. 기자들이 대회의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중계 준비도 완료되었고요. 강태준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평소에 무게감 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기업인의 모습이 아닌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인간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민우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서 보였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강태준은 잠시 멈춰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자. 너는 지금 행복하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우는 당황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난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성공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었어. 하지만 지금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하다. 이 느낌을 포기할 수는 없구나. 민우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태강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강태준은 준비한 발표문을 내려다보았지만 이내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인 결정을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저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강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음악을 향한 꿈을 가슴에 묻고 사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태강그룹은 오늘날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정을 다시 꺼내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취미가 아닌 진지한 도전으로서 말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입니다. 태강그룹의 이미지나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제 음악 활동이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부 역할을 다른 임원들에게 위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태강그룹 회장이 아니라 트롯 가수 강태준으로서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제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음악으로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1시간 가까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회사 운영 계획, 음악 활동 일정, 가족들의 반응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김동석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보았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SNS에서는 회장님의 도전을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강태준은 피로감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공개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프로그램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첫 녹화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이후 며칠 동안 강태준의 도전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벌의 어이없는 변심이라 비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진정성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인생 이모작의 멋진 본보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강그룹의 주가는 기자회견 직후 소폭 하락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강태준의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죠. 요즘 기업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CEO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한 경제평론가의 분석에 강태준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트롯의 황제 프로그램 녹화였습니다. 녹화 당일, 방송국 대기실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트로트 가수의 꿈을 안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강태준이 입장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태강그룹 회장님 맞으시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도전을. 한 젊은 참가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강태준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모두에게 겸손하게 대했고 자신도 그저 트로트를 사랑하는 한 참가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 긴장됩니다. 저는 배울 것이 많은 초보자니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의 솔직한 태도에 다른 참가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드디어 강태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나기훈이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태준아, 너무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만 해. 내 진심이 관객에게 전해질 거야.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트로트계의 대표 가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강태준 씨입니다.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태강그룹의 회장님이시지만 오늘은 한 명의 트로트 가수 지망생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MC의 소개에 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무대를 향했어요. 강태준은 마이크를 꼭 쥐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늦은 나이에 오랜 꿈을 쫓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제 인생을 담은 내 마지막 청춘입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강태준은 눈을 감은 채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그의 깊고 구성진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진 줄 알았던 내 마음 깊은 곳의 꿈이 다시 깨어나 노래하네. 이것이 내 마지막 청춘. 강태준의 노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아 나서는 용기, 세월의 무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까지. 그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 했어요.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태준은 눈을 뜨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그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강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듯이 열정을 다해 노래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무대는 잠시 정막에 빠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하여 환호했고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무대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의 무대였습니다. 강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무대를 내려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대기실로 돌아온 강태준을 나기훈이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30년 전에 봤던 그 열정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그때 강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방송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들의 변화된 태도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대에서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고맙다, 민우야. 네가 이해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통화를 마친 강태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해를 얻은 것이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어요.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강태준은 첫 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했어요. 태강그룹 회장이 아니라 가수 강태준으로 봐달라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강태준의 이야기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인생 이모작의 상징이 되었어요. 방송 이후 강태준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는 다음 무대를 위해 목소리 관리와 무대 매너 개선에 집중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정한 가수로서의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것이 진정한 도전이니까. 강태준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트롯의 황제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강태준은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각